네, 4월 20일 수요일 영민한 투자, 영민한 김프로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매니저님, 네. 저희가 이렇게 골프를 치다 보니까 그쵸. 오늘 골프 관련주들이 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보이스 캐디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고, 뭐 가스텔 바작 이런 종목들도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의류 관련주 중에는 골프웨어 전문 기업 이제 가스텔 바작이 급등을 했고, 네. 오늘 뭐 골프존 그룹주들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네. 날씨가 또 워낙 좋아지고 맞아요. 계절적인 성수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이제 골프 관련주들까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뭐 오늘 저희랑 이제 이렇게 라운딩을 도시면서 사실 좀 상쾌한 기분으로 장은 약간 뭐 오늘 지지부진하지만 맞아요. 좀 기분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좋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또 기회로 또 대리만족의 또 기회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라운딩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시장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약간 지지부진해요. 네. 그래도 오후 들어서 좀 상승 탄력을 좀 되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요, 뭐 예상들 하셨겠지만 네. 파3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3홀. 네. 사실 매니저님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뭐 파3홀이죠. 네, 과찬이신데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 2주 동안에 지난주도 수요일, 금요일 장이 그렇게 쏙 좋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도 파3홀 말씀드렸고 오늘도 제가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이제 어제도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이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종목에 대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저점을 확인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어저께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지만 어제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던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또 줄줄이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어제도 무료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IT 종목들,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IT 종목들 비중이 워낙 높잖아요. 그 IT 종목들 중에서 정말 느닷없이 신고가까지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좀 큰 기회다. 이게 기관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수급 심리조차도 사실상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그런 섹터에 자금을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뭐 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종 내에서도 아주 강한 섹터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빨리빨리 좀 선점을 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기판 관련주들 후속주로 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잘 보셔야 되고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모멘텀까지도 같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잘 골라내신다면 뭐 지수가 조금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말 그대로 이제 파3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나이스 샷을 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이 뭐 파3홀로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 놓고 스윙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정말 날씨도 좋고 잔디도 파릇파릇합니다. 네. 리뷰홀로 넘어와 봤는데요. 우리 매니저님 종목들도 또 잘 가고 있어요. 네. 어제 소개해 주셨던 DNF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하루 만에 버디를 하신다고요? 네, 어저께 사실 소개해드렸던 종목이라서 네. 뭐 지금 매수가 근처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제가 어제 이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여러분들께 과연 내일 소부장 종목들이 또 올라갈까? 맞아요.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다만 이제 주요 매물대를 강하게 좀 뚫어올렸고 어제 대표적으로 장비 종목 중에서는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좀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거의 그리고 장비주들, 뭐 소재주도 한 5% 이상씩 다 맞습니다. 올랐었어요.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소재 종목들 중에서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가장 먼저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네. 좀 하는 모습이고 DNF도 뭐 오늘 약간 좀 밀리기는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이슈, 이제 K 전구체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주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소부장 종목들이 뭐 매일같이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어저께 무료 방송 시간에 짚어드렸던 포인트가 뭐냐면 삼성전자 이제 평택 P3 공장에 네. 장비들이 이제 5월 초부터 반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실제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미리 이제 수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장비를 만드는데 시간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 때 분명히 장비 발주가 있었을 거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 나름대로 이제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가 깔리고 나면 당연히 이제 또 가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대규모 투자를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한 50조 원 가까이 맞습니다. 투자할 수 있다고 어제 딱 그 그러거든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지금 우리 재현 아나운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50조 원 투자 얘기 나오면서 어저께 이제 또 소부장 종목들이 맞아요. 훨씬 더 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매력 그리고 이제 확실한 이제 모멘텀까지도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추세적인 상승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DNF 잘 한번 보시고요. 목표가 제가 1차 목표가는 25,000원 말씀드렸으니까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NF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해성 DS입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은 뭐 결과 들어볼 것도 없죠. 그렇죠. 자, 과연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은 뭐 당연히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역시 홀인원입니다. 네. 사실 매니저님이 가장 먼저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증권사에서도 뭐 그저께도 레포트가 나오고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늘도 또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은 무려 3월 4일에 네. 가장 먼저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 네. 또 정말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이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기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거기에다가 이제 환율 효과까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뭐 다 좋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형성이 좀 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이 종목을 제가 5만 원 초반대에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6만 원 넘어가고 이제 지금 벌써 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리 못 가도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4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일부 분할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반기 안에 앞에 팔자를 한번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다. 상반기 안에요. 네, 팔자까지 올라가더라도 사실상 시가총액과 상대적인 어떤 저평가 매력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뭐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뭐 해성 DS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해성 DS를 놓쳤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판 종목은 못 사겠구나가 아니고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대덕전자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대덕전자가 금요일 이후에 계속 올라가면서 오늘 또 사상 최고가 경신했거든요. 그리고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약세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BH라든지 네. 또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 있죠. 이런 종목이 이제 어떤 숨어있는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플렉스도 실적이 상당히 좀 호전이 좀 되면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삼성의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여름에 또 출시가 되잖아요. 네. 올해는 거의 한 1,500만 대 가까이 지금 판매가 될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기판 관련주 매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두 종목 알차게 리뷰해봤고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라운딩이죠.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가지고 네. 계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 종목 고민은 네. 바로 9980번 님입니다. MC넥스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매수가는 47,000원이었고요. 비중은 1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축하. 네. 이글 종목이요? 사실 제가 종목 상담할 때 이렇게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는 경우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MC넥스 좀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약간 지금 뭐 손실 중 1, 2% 정도 손실 중이긴 한데요. 차트 추세를 보시면 완전히 이제 바닥권을 지금 탈피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의 후속주로 자율주행 딱 관련주들을 꼽아드렸잖아요. 네. 전장용 카메라 관련주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자화전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또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실제로 대장주는 MC넥스거든요. 이게 애플카 이슈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MC넥스는 중장기적으로 한 6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글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강력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애플카 관련 수혜를 안 입더라도 또 좋은 종목들은 또 다른 모멘텀으로 또 올라갈 그렇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MC넥스 이글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포뱅크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3411번 님인데요. 매수가는 21,200원이었고요. 비중은 11%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이 종목도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글보단 좀 못하지만 네. 버디다. 어쨌든 보유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예요. MC넥스랑 같이 인포뱅크도 이제 애플카,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수혜주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약간 손실중이긴 하지만 한 23,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보유 의견 드리면서 반등을 좀 기다리셨다가 전고점을 뚫고 넘어갈 때 수익권에서 차익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시청자분들 모두 홀딩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콜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이 시간만 손꼽아서 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원샷 홀인원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7,130원 현재가로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네요. 네. 저는 사실 좀 약간 생소한 종목입니다. 생소한 종목이죠. 네. 마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인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네. 경인양행은 업력이 이게 되게 오래된 게 30년이 넘게 이제 된 기업이고, 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염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 염료를 만드는 요즘에 이제 료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장난 아니잖아요. 현대사료,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인데,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경인양행을 준비해 온 이유는 그거 말고, 네. 뭐 염료 쪽도 뭐 테마가 좀 붙어줄 수도 있지만, 그 염료 쪽 이슈 말고 다른 쪽 이슈 두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경인양행을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요즘에 이제 설탕 가격이 또 올라간다 이러면서 대한제당이 뭐 엄청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식품주들 CJ제일제당이라든지 뭐 샘표, 네. CJ 프레시웨이, 풀무원 뭐 이런 종목들까지 다 급등하고 있잖아요. 식료품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는 걸 판가에 이제 좀 전이시킨다. 가격을 전부 이제 줄줄이 인상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주식을 대응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좋아지니까 좋죠. 그렇죠. 실적이 네.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경인양행 말씀드리면서 왜 설탕 얘기를 하냐면 네. 사카린 들어보셨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 사카린이 무슨 독성 물질이니 뭐니 이런 논란들이 예전에 있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이제 독성과 관련된 이슈는 전부 이제 의학적으로 사실 무근이다라는 게 다 검증이 됐고 이 사카린이 설탕의 대체제로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옥수수 삶을 때 쓰는 거 맞습니다.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카린이 설탕보다 훨씬 이제 이 당분은 많이 들어있는데 가격은 설탕에 싸서. 비해서 훨씬 싸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설탕 가격이 계속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설탕 말고 사카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옥수수 찔 때도 설탕 한 스푼 넣기보다 바로 사카린 그거거든요. 한 스푼 넣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인양행이 이제 자회사가 이 사카린의 유통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설탕 가격 상승이 계속 이슈가 된다면 경인양행은 그에 따른 이제 반사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인양행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오늘 가장 좀 중요한 거 어저께부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포토레지스트 아시죠? PR, 포토레지스트 네. 감광액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감광액의 재고가 3개월치 미만으로 지금 떨어졌다. 거의 3개월치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3개월치 미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감각액에 대한 수급이 이제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감각액을 생산하는 기업이 동진세미캠이라든지 경인양행 같은 이런 종목들이 관련된 수혜주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캠트로스도 장중에 거의 한 5%, 7% 가까이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맞아요. 캠트로스는 이 포토레시스트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또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부각이 됩니다.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저기서 뭐 소재, 원자재 그 가격 상승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품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또 수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 IT 섹터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포토레지스트는 아직도 지금 일본산을 80% 넘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인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은 국산화 이슈 속에서도 주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7,1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목표가를 조금만 올릴게요. 이게 지금 가격이 지금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8,2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하고요. 손절 가격은 6,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의 원샷 홀인원 종목은 경인 양행이었습니다. 네. 뭐 원자재 모멘텀과 반도체 모멘텀 같지 않으면서 네. 홀인원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들 알차게 알아봤고요.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은 원래 제가 무료 방송이 없는 날인데 네. 사실 지금 시장 수익에 소외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제가 4시에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해 드릴 거거든요. 오. 지금 살아나고 있는 신고가 치고 있는 IT 종목들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 무료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 더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도 나이스 샷!